마을 주변에 비료 공장이 생겼는데 그 이후 주민 상당수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 장점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이 비료 공장 때문에 장점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점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비료 공장 생긴 뒤에 암을 앓은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좀 환경부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 네,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2017년도까지의 조사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2017년도 이후에 발생한 암 환자까지 합해서 네. 33명이 암을 앓고 계시고요. 예. 예, 17분이 돌아가시고 16분이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장점마을에는 몇 분이 거주하시는데요? 지금 실거주자는 80명입니다. 근데 암 환자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료 공장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공장은 2001년 7월 달에 가동을 시작했고요. 예. 처음 허가는 전라북도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이후에는 그 익산시로 그 이관이 돼가지고 익산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공장 생긴 이후에 주로 어떤 암이 언제 시점부터 발생을 한 건가요? 암은 네.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초 암 환자는 2003년도에 발생이 됐고요. 예. 2009년, 10년 이때는 암 환자가 최고치를 이룹니다. 거의 매달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암 걸리지 않은 분들도 건강에 많은 이상 증세가 있었다면서요? 예, 지금 암 이외에 기타 질병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주민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예. 심지어는 밤에 잘 때 가려우니까 네. 팔을 잘라내고 싶다, 버려내고 싶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공장이 2001년에 지어졌고 2003년부터 주로 주민들이 암 증상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몸이 안 좋아진 게 비료 공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건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마 했죠. 네. 설마 공장에서 낮에는 하얀 연기가 나고 밤에는 까만 연기가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 병원 적출물도 갖다 태웠습니다. 소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송장 타는 냄새도 난다고 그랬었는데 설마 마을에 이런 암까지 연관된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초박이 2003년도부터 가공됐다고 나오거든요. 연초박이요? 예, 연초박. 그게 이제 KTNG에서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소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비료 원료로 썼죠. 네. 근데 이게 불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료포대의 성분 함량 표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연초박이 되게 안 돼 있었어요. 지금 연초박 속에는 70여 가지의 발암물질, 그 다음에 6,000가지 이상의 독성물질이 있는 이 물질을 비료로 만들어서 전국의 농가들한테 배포했다는 게 그게 정말 위대한 속임수를 써서 전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 상당수가 암에 걸리고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이런 거를 공무원이라든가 지자체 쪽에다가 얘기를 그동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행정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어제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연초박에 대해서 안 게 불과 저희가 안 게 2016년이에요. 예. 마을에서 안 게. 예. 그러면 KTNG나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속이고 못된 짓거리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한대 연초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 수십 가지의 그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주민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알면서 감추었고 KTNG가 왜 그 과거에는 공기업이었지만 네.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속였죠. 그리고 이 공장에도 자기들은 규정대로 처리했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해서 예. 이 공장에 15년 가까이 이렇게 연초박을 가공하고 주민들이 그 독성 물질을 다 마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안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KTNG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수많은 지금도 그 고통 속에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시겠죠. 예. 네, 이 작은 마을이라 그래서 그 힘있고 빼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규정대로 처리했다 해서 그냥 모른 척 사회적 도덕적 책임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는 이런 작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분명히 KTNG도 자기 어떻게 보면 국민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사실적인 소리 내놓고 잘못은 사과하고 앞으로 어떤 그 국민을 살리는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지금까지 해온 작태로 봐서는 너무나 정말 한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연초박을 태웠고 하지만 이걸 확인한 것은 201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황까지 올 때 그 공장이 있었고 또 KTNG는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해준 이 거대한 기업이었고 또 공무원들까지 연관돼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데 그동안 이 피해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휴, 그 말을 하자면 정말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진짜 뼈마디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제가 없던 당뇨가 물론 생겨서 당뇨가 600가씩 올라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시겠죠. 예. 그래 저기 밭에서 이러다가 가족들이 한꺼번에 쓰러져 갖고 119에 실려가는 그런 그 냄새 악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2010년 9월 달에는 그 공장 아래에 있는 물고기가 집단 탈사하고 올챙이까지 다 죽고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음에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먹는 기준에 의한 조사만 했으니 무슨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때만이라도 2010년대에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이 문제를 밝혀줬더라면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았죠. 이 행정은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정말 너무 정말 국민의 어떤 우리 익산 장전마을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서야 이제 정부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은 이 비료 공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 결론 들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은데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의뢰해서 역학조사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역학조사를 마치기로 했어요. 근데 인과관계를 환경부에서 내는 데 있어서 결론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정된다.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과관계 있다고 해라. 근데 그걸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민관위원 중에 그 한국 역학계에 계시는 우경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KBS에 그 가셔가지고 그 토론이 하고 국회에서 토론이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장전마을에는 8가지 사항이 있는데 8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만 마저도 인정을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는 인과관계를. 근데
장전마을은 8가지가 다 맞는데 왜 환경부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느냐. 네네. 이건 환경부가 두고두고 이것은 얻어맞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부터 좀 환경부 그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 역학관계가 인과관계를 내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예. 말 한마디 바꾸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정말 애타는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정말 그러시겠죠.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장전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 참 그 긴 시간 동안 이 비료 공장 때문에 마을 분위기도 정말 많이 참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마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마을은 초토화됐습니다. 예.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마을이 위쪽과 윗돔 아랫돔으로 나누는데 예. 윗돔의 남자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예. 부부가 하루에 돌아가신 집안도 계시고요.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에 돌아가셨고 1년 이내에 부부가 돌아가시고 또 35살 먹은 젊은 그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그 영재였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35살 먹은 아이가 또 급사를 했습니다. 하고 해서 세상에 이런 마을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채로는 보일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 비료 공장 운영하는 회사가 금강농산이라는 곳입니다. 예. 어제 환경부 발표 나오고 나서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밝혔나요? 금강농사는 이미 그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예. 파산 신청에 의해서 이미 다른 업체로 경매가 이루어져서 넘어가 있고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회사의 금강농산의 대표분도 작년도에 2017년도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회사는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비료 공장은 그러니까 문 닫은 상황이네요. 예, 지금 닫아갖고 있습니다. 참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고 예. 또 관련자들 처벌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민들 어떤 조치 원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결과라도 그렇게 잘 나와서 좀 좋긴 해요. 그러지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심정은 이런 정부에서 어차피 역학조사 결과도 이렇게 내주셨으니까 마을 살려주는 일도 정부에서 소송보다도 정부에서 나서서 마을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료 공장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는 일단 익산시에서 매입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요? 예. 매입해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주변에 지금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웃 마을까지 합하고 공장까지 합하면 암 환자가 60여 명입니다. 그래서 암 예방 치유공원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기운 내시고요. 그래도 참 고생하셨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장전마을 최재천 주민대책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